폭우를 피해 이재민들이 주택으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재민들이 임시 수용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고성 DMZ 구간에서 일반인 트레킹이 시범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DMZ 관광이 금강산 육로 관광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건조경보가 내려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오늘 고성군 현내면 민통선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마다 중국 어선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잡아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우리 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불로 600여 세대가 집을 잃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이재민들이 대피소와 임시 수용시설을 벗어나 이재민들을 위해 제공된 주택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조교환 기자입니다.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산불 이재민이 찾았습니다. 아파트 입주 서류를 작성하고 아파트로 들어가 사용 설명을 듣습니다. 가스가 열을 다 있으니까 가스 다 보시고. 강릉 옥계에서 난 산불로 집을 잃은 62세대 가운데 20세대가 한라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앞으로 최대 2년간 아파트에서 임대료를 주지 않고 각종 공과금만 내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시니까 뭐 감사할 따름이죠. 뭐 정 들면 또 괜찮겠죠. 저 손에 다 있고 뭐 이러면 괜찮겠죠. 이재민들이 입주하는 아파트엔 이렇게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비롯해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들도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한 임대 아파트에도 4세대가 입주하는 등 이재민들이 임시 수용시설을 속속 벗어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망상수련원에 수용된 이재민 7세대도 곧 임대 아파트로 옮길 예정입니다. 강릉과 동해 지역 나머지 이재민들은 임대 아파트와 주택용 컨테이너에 빠르면 이달 말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고성과 속초 지역 이재민 500여 세대, 1000여 명은 아직도 대피소와 공기업 수련원 등 14곳에 머물며 주택용 컨테이너 보급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민들은 당장 살 집보다도 앞으로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더 걱정입니다. 돈도 없지. 빚 못 내왔어요. 빚 못 내왔는데 정부 보상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고. 화마에 정든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한 보금자리가 마련되고 있지만 이재민들의 막막함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교환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고성 DMZ 구간에서 일반인들의 트레킹 참여를 시범 실시합니다. DMZ 관광이 고성 지역에서 중단된 금강산 육로 관광을 대체할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 통일전망타워 일대가 DMZ 평화 둘레길 공사로 분주합니다. 철책을 덮은 나뭇가지를 제거하고 해안으로 내려가는 군작전 통로는 목재 데크로 세 단장했습니다. 고성 지역 DMZ 둘레길의 3분의 1가량은 제 뒤쪽으로 보이는 해안 철책을 따라서 걸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DMZ 평화 둘레길의 고성 구간 길이는 총 7.9km. 통일 전망대보다 북쪽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금강산 전망대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가차에 가는 건 좋죠. 그만큼 우리의 통일이라는 것이 한 발짝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둘레길 시범 사업을 계기로 통일전망대 주변 관광지와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 유일하게 남은 고성 829 GP 등을 연계하는 고성군의 평화관광 권역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노무현 벙커라든가 또 지난번 이제 문화체계에서 문화유산 등록을 하는 829 GP 또 그 관련된 뜬도 건봉사를 연기하는 그런 관광 프로젝트를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 구간 둘레길은 기존 도로와 군 경계 철책길을 그대로 활용해 평화와 안보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의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산림 2,000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5대와 진화대원 등 2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 산불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 지역에서 발생해 건물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설악권 연합번영회가 한국전력에 속초고성 산불 피해 복구와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설악권 4개 시군 연합번영회는 오늘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최초 산불 발화 지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전은 피해 복구와 보상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악권 번영회는 피해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규모 걸기대회와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산불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고성군은 피해를 입은 상하수시설 7곳에 응급 복구를 마친 데 이어 가로등 72개와 도로시설물 68곳 등은 이달 말까지 복구할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사유시설물 피해 조사를 오늘까지 끝내고 내일 장천마을을 시작으로 피해 주택과 사업장의 철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해마다 많은 중국 어선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잡아들여 어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가 우리 어선들의 북한 수역 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앞바다에 어선들이 떼를 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다가 기상 악화로 대피한 중국 어선들로 매년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7년 말 북한의 조업권 거래 금지를 담은 UN 결의안이 통과돼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를 제재할 수 있게 됐지만 지난해에도 조업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역대 최대인 2,1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했습니다. 작년에 한문수 피항할 때 한 300 몇십 척씩 피항했죠. 제재 대상 분목이 2,397호로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어선이 계속 조업하는 건 북한이 어장을 내주는 대가로 중국과 체결한 공동 어로 협약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약은 올해 말까지 유효해 금년에도 중국 어선의 동해 북한 수역 조업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우리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는 이 협약이 만료돼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습니다. 관건은 북한이 만족할 만큼 중국 어선들보다 충분한 입어료를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중국 어선들로부터 척당 5천만 원 안팎의 입어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이보다 많은 입어료를 지급하고 북한 선원을 우리 어선에 승선하는 조건까지 내걸어 북한 수역 입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입어를 하게 되면은 어선이라든가 장비는 우리 장비를 쓰지만은 인력은 북한의 인력을 쓰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북한의 조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UN 제재 결의안이 해제돼야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21대 총선이 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총선의 승부처가 될 강원도의 주요 변수를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총선의 첫 번째 변수는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여야 4당이 합의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획정 논의도 제자리입니다. 다만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는 통폐합됩니다. 만약 선거제도 개편 없이 그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도 선거구는 변합니다. 춘천의 분구입니다. 20대 총선 당시 지역구 의석을 가른 인구 상하한선은 28만 명과 14만 명이었습니다. 기준점이 되는 올해 1월 춘천의 인구는 28만 574명. 춘천은 갑, 을, 구로 분구대 2명의 국회의원 탄생이 유력합니다. 반면 속초, 고성, 양양은 13만 6,942명으로 다른 선거구와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구가 됐건 다른 선거구와 합치게 되든 지역에서 기반을 다져온 입지자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변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재판 결과입니다.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의 황영철 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4선을 노리는 강릉 권성동 의원과 3선을 노리는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의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칫 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의 공천 여부가 여야를 떠나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은 변화가 불가피한 선거구 획정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마 여부에 따라 크게 출렁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동해안과 산지에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8도가량 높아지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강릉, 강문 26.4도, 양양과 삼척 25.4도, 속초 24.9도, 동해 24.8도, 고성, 간성 24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영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동해시 삼화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슬러지 반입이 일단 보류됐습니다. 동해시는 오늘 삼화동 주민들이 시청에서 항의 집회를 하면서 쌍용양회의 슬러지 반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자 회사 측과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동의하기 전에는 슬러지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동해시 삼화동 주민들은 쌍용양회가 연간 6만 톤의 슬러지를 반입해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하려 하자 대기 오염이 심해질 것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경찰이 삼척시장을 상대로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 삼척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김양호 시장이 블랙빌리 골프장 직원 채용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골프장 직원 채용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삼척시 관계자는 직원 채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가 해양 레일바이크와 해상 케이블카에 이어 해상 스카이바이크 시설을 설치합니다. 삼척시는 근덕면 용화리 레일바이크와 케이블카 정거장 사이 해상 350m 구간에 스카이바이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삼척시는 실시 설계에 나서 오는 10월쯤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삼척 해상 스카이바이크 조성에는 30억 원가량의 사업비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마감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릿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오는 4월 30일까지 성금을 모금합니다. 한국적십자사는 5월 31일까지 성금을 모금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이들 3곳을 비롯해 모두 6곳을 통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오늘까지 347억 9천여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동해안의 바닷속 수질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해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뭉택 동해시 의원은 오늘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동해안과 묵호항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도 바닷속의 오염 실태를 파악한 적이 없다며 어업인과 해산물의 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임 의원은 또 동해안과 시멘트 공장, 석탄 발전소로 인해 먼지 공해가 심한 만큼 대기질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